네,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 입시 결과 24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버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단이 광역화에 따른 전공 선택권 강화해가지고 이제 자율전공 학부 뽑는 인원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자율전공 학부, 그 다음에 학부로 들어가서 네, 세부 전공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의과 인원이 늘어나고 간호대학도 인원이 늘어나고 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뽑는 인원이 늘어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늘어났고, 자율전공학부 그러니까 이제 신설되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이건 이제 학생부 교과로 뽑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에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적용입니다. 미적용. 그래서 노술 점수로 대학을 인하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산출할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된다는 부분이 요약에 딱 담겨져 있네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있고, 교과 있고, 논술 있고, 그다음에 실기 보시는 분들이랑 정시 모집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70이 학생부 교과 3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 평가 30이 들어가 있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둘 다 일단 수능 최저 없고, 학생부 교과 100%인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랑 없는 전형, 이런 부분 나눠서 보시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도 네, 보시면 좋지만, 요렇고. 그래서 그 모집 단위별 이제 전공 자율 선택 가능한 학과들이 여기 쫙 나와 있어요. 내가 가서 나중에 어디 학과를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일 때 진로 탐구 역량이 네, 비율이 큰 부분이 이제 되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로 개발을 위한 관심 및 탐구 활동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진로 관심에 대한 부분이랑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고 활동한 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점수 항목이 굉장히 이제 비율적으로 50%는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생기부가 준비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썼을 때 내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 인재 입시 결과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1단계 합격한 평균 성적들을 보시면 좋겠죠. 최종보다는 1단계 그래야 내가 어느 등급대의 성적이어야지 네,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네, 좀 더 보자면 충원율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1단계 합격은 일단 지금 3.5배수로 아까 제가 봤는데 3.5배수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보셔야 되고 내가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등급이 얼마일까라고 봤을 때는 50% 컷에는 들어가야지 내가 그래도 합격을 기대하고서 써볼 수 있는 학과겠구나 라는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과대학 중에 이제 업무 이제 언어 계열 관련해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탐구 활동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외고 친구들이 이제 언어 쪽으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하는 학교들 학생들에 비해 일반고 친구들이 점수가 더 잘 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내신 등급이 좀 더 낮은 친구들의
최저 합격도 1차 때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내신 7등급인데 쓸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50% 컷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시고선 지원하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은 24년도만이지만 그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3, 22까지 이제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학과들의 그동안의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꼭 살펴보시고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최저 학력 기준이 인문계열은 2계열 6 그대로인데 자연계열은 2계열 5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부 교과 경쟁률 최저까지 생각했을 때는 경쟁률이 요랬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를 봤을 때 최저가 2계열 6이 생각보다 맞추기 되게 어려운 거 봐요. 저는 이제 그래도 2계열 6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시 모집을 쓰고 하면서 아무래도 좀 마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2학기 때 수능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내신 공부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수능을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은 건지, 그래서 2계열 6을 못 맞춰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인하대학교에도 써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초 합격자 등록률이 굉장히 낮고 추가 합격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내가 조금 써보겠다, 들어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최저를 고려해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아까 말한 옆에서 본 대로 그래도 대체적으로 수치가 높은 학과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100 넘고 200도 되는 200까지도 되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생각보다 엄청 높진 않다. 근데 인기 있는 학과들, 좀 문과에서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아 보이는 수치들도 있는데, 이공계는 낮은 학과들도 있네요.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난 최저 맞출 수 있다 하면은 선택지가 좀 더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 경쟁률이 아마 그 최저가 맞춰져 있는 그 학생들의 경쟁률을 포함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랑 실제 경쟁률까지 확인을 하셔서 전략을 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특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마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미적용되고 있어가지고 논술로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논술로 1등급 친구들이 사실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 4, 5등급 라인, 3등급까지도 잘 안 쓸 것 같은데 4, 5등급 라인의 친구들이 치열하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6등급까지 보면은 5, 6등급은 똑같고 4, 5등급은 2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술 시험 가지고 그냥 뽑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따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보시겠지만 생각보다 수리 논술은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신 등급이 굉장히 낮고 활동이 부족했는데 수학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나는 수학은 항상 보면 2등급 이상 나온다 하는 친구분들은 한번 수리 논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난이도고 이거는 내가 준비해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무리해서 지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낮은 이유가 또한 있겠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인하대학교 설명에서도 수능 이후에 그 유형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문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고 분석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지문이고,
그 글의 난이도가 뭐 대학 신마 전공을 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의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글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주제를 찾아서 발견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만 학교에서 그 장문의 글쓰기 한 과정들이 대부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글 쓰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인하대 논술보다는 가천대 같은 논술을 좀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하대 인문 논술도 합격 점수 컷이 낮은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하대나 가천대나 내신 등급이 5등급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도전을 하실 때 내가 어느 학교의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분석을 해보시고 실제 모의 논술을 시험 보시고 채점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5등급, 6등급 친구들이 도전 못할 그런 전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논술고사 유형이 어떤 정식,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도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 채점도 가능합니다. 읽는 게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서 보면은 네, 지원해서 경쟁률이랑 실제 경쟁률이 있어요. 네, 실제 경쟁률. 네,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 접수하고 안 온 친구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전에 그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도전에 봄직해서 썼지만 다른 학교 합격해서 다른 학교 합격 가능성이 높아서 안 왔거나 준비를 안 해서 안 왔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논술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저 때문에 빠져있는 인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내신 등급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내신 등급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술 점수를 몇 점을 맞았는가 이 커트라인 점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공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보면은 점수대가 네, 높은 학과가 많지 않다. 그죠? 여기 사회 여기 학과는 점수가 높은데 여기 학과는 점수가 높은데 근데 점수가 낮은 학과들도 분명히 다 존재한다. 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네. 그리고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작년, 재작년 것도 점수를 보시고 보시면은 특정 학과들 점수가 계속 낮은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논술로 준비하더라도 논술 문제는 학과마다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라든지 합격 점수 컷이 계속 몇 년간 꾸준히 좀 낮았던 학과를 타겟으로 해서 목표를 삼아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등급이 낮아서 논술로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학과까지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문과대는 70, 앞자리 7이 되게 많잖아요. 네, 앞자리 7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80점대를 목표로 하겠다. 80점대. 그러면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수를 80점이면 무조건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느 학과에 상관없이. 근데 이제, 어, 점수 채점하는 가이드가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모의 답안을 작성을 시간 안에 작성을 해서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보고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는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답을 쓰지 않는 이상 네, 말도 안 되는 답을 쓰지 않는 이상 네, 도전 가능성이 낮은 전략 그 전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 평균 70점대인 이유는 그 고득점을 받는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고 감점되는 요소 부분들을 학생들이 다 충족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대부분이 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수능 이후에
준비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준비되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뭐 내신 성적이라든지 그동안에 대해 그 실력에, 국어 실력에 상관없이 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다만 유리한 친구들은 네,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지문들 계속 읽고 풀고 정리하는 연습들이 된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온 게 훈련이 된 친구들. 왜냐하면 지문 간의 이제 연계성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글을 읽어본 경험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더 플러스 되는 건 당연히 글을 읽고 써본 활동들을 해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 친구들에겐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국어 쪽으로는 책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해봄직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하대학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이 마침 올라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네, 더 자세하게 학과마다의 전형마다의 자세한 정보들은 또 인하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번 25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뿅.